장제원 우주청 특별법 통과시켜주면 위원장 사퇴. 자, 두 가지 사안을 놓고 봐야 됩니다. 우주청 특별법이 과연 뭐길래 여기에 장제원은 목숨을 거나, 두 번째, 위원장을 사퇴한다? 이것도 빤스런 각이다라는 거죠. 두 가지 사안을 다 들여다봐야 되는 일입니다. 자, 장제원이요, 8월 중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주면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 지금 국민께서 하루라도 빨리 과방위를 정상화시키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을 하고 계신다. 민주당 위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뭔지도 모르는데 국민들이 무슨 준엄한 명령을 하고 있어. 국민들 아는 사람 있나? 아무도 몰라.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냄새가 나는 거죠. 자, 이래서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과방위를 정상화하겠다. 31일 우주항공청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첫 번째,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도대체 뭐길래? 그래서 발의된 법안을 찾아보았습니다. 냄새가 나는 곳만 제가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립니다. 자, 우주항공청 조직 구성 유연성 확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수한 민간 전문가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 조직법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상한인 일반직 공무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이게 뭐야? 임기제 공무원, 낙하산들을 보통 100분의 20%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무한정 늘리는 법안입니다. 낙하산을 마구마구 꽂아 넣을 수 있는 그런 법안이다라는 걸 첫 번째 대목에서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 뒤에 다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는요, 우주항공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수 책정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보상을 강화한다. 자, 낙하산을 마구 내려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보수는 우주항공청장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또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을 다른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으로 파견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여 우주항공 관련 기관이나 단체 소속 전문가의 공직 유입을 촉진한다. 겸직이 돼요. 돈도 마음대로 받을 수 있고 겸직도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대한 특례.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 관련 분야 주식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를 전제로 주식 매각 없이 재직할 수 있도록 주식 백지 신탁제도 적용에 예외를 둔다. 아예 대놓고 이해충돌 하라고 만든 법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그 취업 승인, 업무 취급 승인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아니라 우주항공청장이 하도록 하여 공무원 퇴직 후에도 관련 분야로의 재취업을 용이하게 한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주항공청장이 낙하산을 마음껏 꽂아넣고 마음대로 돈 주고 마음대로 퇴직해서 관련 분야 재취업도 꽂아준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정 지원의 특례가 있어요. 우주항공청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예산을 과목 간에 자율적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주항공청장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되는 법안이에요. 그리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우주항공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아예 따로 예산 편성하는 것까지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료 징수 및 사용의 특례. 우주항공청이 보유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우주항공청장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술료를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와 직원에게 보상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낸 연구자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어마무시하게 헤쳐먹을 수 있게 만드는 법안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필요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그렇게 급합니까? 엄청난 법안이에요. 자, 이놈들이 이렇게 목숨을 건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리에 있을 때 빨대 꽂아놓는 짓을 해야 돼. 얘네들에게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뭔지 여러분들 잘 모르셨을 텐데 이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검색하면 나와요. 지금 발의되어 있는 법안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법안입니다.
이걸 통과시키고 자기는 빤스런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빤스런의 각을 잡은 이유가 있죠. 지금 갑자기 소환되는 이 발언. 피해자 9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장모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30억을 띄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렇게 은폐되고 있고 그 장모의 대리인이 지금 구속돼서 징역 2년 6개월 받아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기를 한 주범인 장모는 거리를 할부하고 있다. 이것은 윤석열 지검장이 배후에 있다라는 하소연을 하세요. 그리고 가지고 온 증거를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장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9분이 30억을 피해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건의 은폐의 배후에 윤석열 지검장이 있다라고 온 데를 돌아다니면서 이 피해자들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본인 문제예요. 장모 문제가 아니라. 장모님이 그 부인의 친구인 김모 씨와 짜고 잔고증명, 내가 300억이 있다라는 잔고증명서를 뗀 겁니다. 왜 주범인 장모는 구속이 안 돼 있느냐? 왜 버젓이 활보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고요. 이 장모께서 2012년도부터 내 사위가 윤석열 고위 검찰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이 잔고증명을 위조했다는 것은 법원에서 밝혀진 사건인데 이거를 왜 수사를 안 하나? 도대체 납득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배후에 윤석열 지검장이 있다. 아니 제가 관련이 되어 있다는 뭐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윤석열 중앙지검장 때 장제원이 한 말입니다. 문제는요, 우리도 반성해야 돼. 우리도. 그죠? 우리 이때 누구 편 들었어? 윤석열 편 들었어, 우리가. 우리가 윤석열 편 들었잖아요. 우리도 진짜 창피한 줄 알아야 돼. 자, 그런데 이렇게 공격했던 놈이 그냥 윤석열 딸랑딸랑 붙어서 지금 호가호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대단한 놈이지. 이렇게 변절이 잘 돼. 우리는 사과라도 하고 창피할 줄 알잖아. 얘는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근데 장모가 법정 구속이 되니까 이 정권은 이제 끝났다. 빤스런을 치는 겁니다. 원희룡과 장제원은 빤스런은 맞지만 결이 좀 다른 게 장제원은 원래 친이계입니다. MB계예요. 자, MB가 지금 야금야금 윤석열 정권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일단 윤석열의 측근, 윤핵관 수장 자리에선 내려와야 돼. 그리고 다시 MB계에 붙어야 되는 장제원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윤핵관부터 탈출한다. 과방위원장 내려놓고 온갖 권한 다 내려놓고 후위를 도모하자. 이러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 윤석열 정권의 몰락 전조 증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원희룡이 백지화 선언했을 때 왜 원희룡이 이건 윤석열 정권에서 먼저 탈출한 거다라고 제가 해석을 했는지는 말씀을 자주 드렸죠. 자, 걸렸어. 원희룡도 알아. 종점을 바꾸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걸렸네? 걸렸으면 원한 대로 가야 돼. 아니면 이건 권력형 게이트가 됩니다. 걸렸으면 원한 대로 가야 되는데 처음 나왔을 때 뭐라 그랬느냐? 국회에서 이거를 지적을 당하니 원희룡이 의혹이 생기면 안 되죠.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의혹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의혹이 없도록 잘 들여다보고 결정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늘공 탓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백지화를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드렸냐? 원한대로 가자. 그래야지 게이트화가 안 된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고요. 김건희와 최은순과 윤석열은 절대 포기 못해. 그러니까 원안으로 갈 수가 없어. 자, 그러면 강상면안, 변경안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자기가 삽을 떴다간 자기도 같이 구속되는 거예요. 권력형 비리의 핵심 인물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자, 핵심 인물이 되는 것도 안 되고 원하는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 조인트를 까니까 못하고 그러니까 둘 다 안 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둘 다 안 해 하면서 윤석열호에서 빤스런을 먼저 친 거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물론 오늘 다시 변경안으로 재추진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저는 그거 그대로 가지 않을 거다. 지금 제스처만 하는 거다. 라고 지금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핵심 인물이었죠. 왜냐? 원희룡은요. 인수위가 터지자마자 거의 바로 장관에 하마평에 오르고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핵심 인물 중에 핵심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장관직을 걸겠다. 지금 장관직에서 내려오고 싶어요. 원희룡은 빨리 장관직을 털어내고 싶어. 그런데 안 내보내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굳이 나토회의에 데리고 갔어. 국토부 장관을 나토회의에 왜 데리고 갑니까? 데리고 갈 이유가 없잖아? 그런데 데리고 갔어. 근데 조인트 깠겠지. 저는 그럴 확률이 좀 높다고 보고 조인트를 까고 왜 갑자기 백지화라느냐. 강상면 안으로 어떻게든 말 만들어가지고 밀어붙여야지.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백지화는 아니고 뭔가 애매하게 강상면 변경안으로 된 거에 대한 논리를 계속 갖다 붙이고는 있었어요. 물론 붙이는 족족 다 반박당했지만 말이죠. 지금 원희룡은 빨리 장관직을 때려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자르고 있어. 윤석열이. 장관은 임기가 없어요. 죽을 맛이지. 원희룡은 지금 죽을 맛이다. 그런데 장제원은 지금 MB계가 이 정권을 야금야금 잡아먹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MB계는요, 이제 검찰놈들, 검사놈들을 하나씩 축출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장제원은요, 윤석열 이 검찰 권력이 끝났다라고 본 거다. 저는 이렇게 풀이합니다. MB계에 붙으려고. 윤핵관이 아니라 나는 M핵관. 윤핵관에서 M핵관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과방위원장직이 뭐라고 이걸 사퇴를 해. 사퇴를 하는 것 자체도 사실 큰 건이 아니잖아. 이 상임위 위원장이 뭐 대단하다고. 그런데 우주항공청 특별법만은 꼭 통과시켜놓고 빠지겠다. 윤석열 호에서 나는 뛰어내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들여다보니 온갖 독소조항, 온갖 빨아먹을 장치를 다 만들어 놓은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법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뭐가 그렇게 이 특별법이 중요하다고 우주항공청장이 말도 안 되는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을 수 없는 법이죠. 있을 수 없는 법을 꼭 만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면서 그리고 나는 이것만 되면 윤석열 호에서 탈출하겠다. 이런 제스처다라는 겁니다. 네.